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예, 고대 아테네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테네의 고전 그리스 도시 명칭은 아테나이, 에로 전력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세에 따르면 아테네라는 도시가 처음으로 생겨났을 때 포세이돈과 아테나가 아테네를 대표하는 수신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테네의 수신이라고 양보하면 좋으련만 두 신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습니다. 이르곤 어떤 신이 시민들에게 유용한 선물을 해줘서 좋은 반응을 받은 신이 아테네를 대표하는 수신이 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였습니다. 두 신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포세이돈은 시민들에게 호수를 하나 선물해 줬는데 아무래도 포세이돈이 바다를 관할하는 신이다 보니 그 호수의 물은 짜서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기 불가능하였습니다. 반면에 아테나는 시민들에게 올리브를 선물하였습니다.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포세이돈이 패배하고 아테나가 이겨서 제안들은 아테네를 대표하는 수신이 되어서 도시 이름이 아테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아테네의 주변 지방을 올리브와 포도주로 유명합니다. 그리스도 신화의 데메우스가 왕이 된 도시로 언급되고 다양하게 등장할 정도로 미케네 문명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묘시 깊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케네 문명 시기에 아테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듯 활락했을 가능성 극히 적습니다. 아테네의 극작가들은 그리스 신화를 각식에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거나 자신들이 증성하고 싶은 것을 명성을 들먹이는 것을 일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아테네와 민주주의를 관련되어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덧붙인 설정으로 인해 현대인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테세우스가 아테네 평등과 민주주의는 테세우스 시절부터 배웠으며 테세우스는 왕인 동시에 민주주의 창시자이고 수자이며 아테네 해군 창시자라는 칭호를 얻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쨌든 트로이 전쟁 관련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미케네 문명 시기의 중소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미케네 문명이 올라간 이후 이른바 그리스 암흑기 무렵에는 망했다가 그 전기에 고전기와 재건된 스파르타, 테베 등 다른 도시와는 달리 암흑시대에도 도시가 붕괴하지 않고 유지된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인들은 여기에 큰 자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현존 7세기 정도의 사실상 개척정이지만 왕정이 시행되었으나 왕의 존재가 거의 의미가 없어 곧 명의 알곤 집정관이 통치하는 기적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간섭법 세계를 제재로 귀족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던 국정에 불만을 본 아테네 민정들의 정치 기행 요구에 집정관이 기원전 621년 성문법 제재를 갖추었으나 이런 사형을 남발한 가혹한 법이라서 민정들이 불만을 샀습니다. 그러던 중 조정자 솔론이 집정관이 되어 분권정을 시작하여 평민들에게도 일부 참정권을 주는 등 정치 계획을 단행하였습니다. 귀족 평민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결국은 물러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페이스트라토스가 공봉잡이라 불리는 그 정치감을 거느리고 권력을 잡아 빈문을 보지하고 거적 재정과 토목공사를 통해 민족영합적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 시기를 참조정이라고 부르는데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죽은 이후 그의 아들들인 히파르코스와 히피아스가 권력을 물려받았으나 히파르코스는 암살되고 히피아스는 축출당하였습니다. 다시 귀족과 민중 간의 갈등이 이어지다가 기원전 508년 클레이스테스가 집권하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4개 부족 체계를 데모스라 불리는 10개 부족 중심의 행정으로 개편하고 500여 내와 민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정치 개혁을 실시하며 솔론에 대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7현인 중 한 명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하지 못하다 중요한 민족의 기틀을 마련해준 클리스테스가 들어서는 덜 유명하지만 그의 정확한 생명 일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클리스테스의 계획은 다른 그리스 폴리스의 정치 체계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병사의 대부분이었던 어플리테스에게는 잠정권이 있었습니다. 원래 전쟁터를 동무들 삼았던 귀족 출신의 기마병 그는 반대로 어플리테스들은 중산층이었는데 그 수가 많다 보니 전쟁에서도 귀족 출신 기마병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민들의 권위가 귀족에 끌리지 않게 되어 그들의 정치적 영향이 커진 것이 그리스의 전체의 추세였습니다. 이런 추세의 극단적인 사례가 아테나의 정반대로 언급된 도시국가 스파르타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까지 아테나의 정치는 돈이 있어서 중장 보병 무장을 갖출 수 있는 중산층만 참여 가능한 것이었으며 아테네의 군사력의 핵심과 사회의 핵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의 아테네를 대표하는 전투가 바로 마라톤 전투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솔론의 계획 이전에 무식하게 산지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가 후에 성공으로 분야를 바꾸면서 번창해 갔습니다. 하지만 아테네를 대표하는 해군 함대가 대규모로 편성되고 당대 세계 최고의 해군국가가 된 것으로 데미스토클레스 현대 구축과 페르시아 전쟁 이후였습니다. 원래 아테네는 내륙의 육상 국가였습니다. 이 시기라면 라이벌했던 아이게나 섬의 해군에게 틀리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미스토클레스는 미래를 내다보고 해군 역정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아테네의 유황인 피레우스 항구의 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아테네를 함께 보호하는 장성을 쌓는 것을 주장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인근이 라우리움 은광에서 갑작스럽게 대박이 터졌습니다. 데미스토클레스는 이 자금으로 아테네 함대를 건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들포의 신탁에서 아테네를 마지막까지 소화하려고 예언했던 나무 성벽에 이렇게 건설된 아테네 복지의 갤리스 함대를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이 민회의에서 받아들여 200여 척으로 편성 아테네 함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세스 1세가 아버지 다리우스 1세의 뒤를 이어서 다시금 그리스를 공격하는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일입니다. 정치가 민주주의로 불리는 까닭은 권력이 민중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앞서 공격자로 뽑는 문제 있어서도 우리는 특정 계층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실제적인 능력을 중시해야 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빈자와 평민이 맹문거족을 눌러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함선들을 추진시키고 도시의 힘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평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아테네 함대는 페르시아 전쟁의 진정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아테네 함대는 아르테미시아 해전에서 효과적으로 페르시아 함대를 저지하였습니다. 육성의 테르모필레 전투의 패전 이후 페르시아군 아테네로 진격 유세화된 아크로폴리스를 지은 아테네 전역을 축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테네인들은 살라미스의 섬으로 피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라문데의 실질적인 사령관이었던 데미스토클레스 크세르크스 1세를 이은 페르시아 함대를 살라미스 섬으로 이끌어들여 격렬시키는 살라미스 해전의 대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아테네 함대는 이칼레 해전에서 다시 승리해 동지중의 제국을 장악하였습니다. 스파르타를 위시한 여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대승한 이후
페르시아 전쟁에서 사실상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단독으로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을 실시하게 나갔습니다. 아테네는 아테네틀자 서부 해안의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 국가들 모두 페르시아 제국으로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을 아테네 중심의 군사동맹 델로스 동맹에 가입시켜 예항력 아래 두었으며 박하간 해군적으로 페르시아를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일개의 도시국가 페르시아 제국을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것이 과정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테네 함대는 흑해와 도시 동지중해 전쟁을 제압하다시피 하였으며 크레테에서는 키프로스선 아나톨리아 해안 전지역 심지어는 북아프리카 이집트까지 공격하였습니다. 이집트는 키루스 대제와 달리 감비세스 2세가 복합적으로 점령한 이후로 계속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아테네 함대는 이집트의 반란군 연합에 페르시아군을 이집트에서 몰아내기 직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스 1세는 이 제의 전략으로 스파르타를 뒤에서 아테네를 기할하고 시도하였습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 과정에서 스파르타와의 그의 내통한 아테네 귀족 부유층 스파르타의 해상 병력들이 승천한 아테네를 경계에 아테네를 공격해서는 아테네는 그를 모두 기대하고 승리하는 각오를 보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세르크스 1세는 이 제의를 통해 시간을 벌여 이집트와 반란을 제압하고 아테네 이집트 원정을 격파하는데 성공했지만 스파르타를 격파한 아테네 함대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 페르시아 함대를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그세르크스 1세는 더 이상 군사 재정적 소모를 피하기 위해 에게 헬레스폰토스 해협 마르마르해 보스포루스 해협의 아테네 제국을 인정하고 페르시아 함대를 파괴하지 않는 조건에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이렇게 아테네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테네 제국을 바탕으로 하여 그리스 최대 제강의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성공을 이렇게 제국을 바탕으로 국격이 팽창하였으며 지중해 전쟁과 아테네의 상업교역망이 미치고 송화업지 부임이 편려나갈 정도의 발전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제적 팽창을 기반으로 아테네의 인구는 급증하였습니다. 흑해 북쪽 현재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공부를 수입해올 정도로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아테네의 함대는 아테네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부분 사람들의 참정권을 얻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해군 구성하는 결선 함대를 운영하려면 테레스라 불리는 무선자 및 빈민들 역시 노자비로 동원해야 하였습니다. 테데스들은 해군 연결제 끼치는 공적을 내셔야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잠정권을 얻는 동시에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로 이행을 시행해 나갔습니다. 이전까지 아테네 평민들은 실질적으로 집정권과 장군 등의 고위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중장보병 수준의 소재를 가진 이들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재산 조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선자 테데스들은 500인 회에 소속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아테네 리더가 될 수 있는 오직 극소의 부유층뿐이었습니다. 중장보병이 될 수 있는 중산층조차도 제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무산자 테데스들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테네를 지배하는 것은 집정관을 외교하는 부유층 시민으로 구성되어 아레이오스 파고스 즉 300인 귀족 과도의회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 군사력이 증액된 무선자 테데스들은
이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피알테스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우열 행동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에피알테스는 아레이오스 파고스 의원 개개인에게 직권 남용죄를 제공하고 고세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기적의회에서의 권한을 특권을 500여 행정부 입부 역할을 일부 수행해 나갔습니다. 시민법정으로 분산시켜 나갔으며 또한 아크로폴리스의 병리된 곳에 숨겨져 있던 아테네 법률의 석판을 공개된 아고라로 옮겨 모든 시민이 법률을 읽고 참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법치주의적 시도를 하였습니다. 결국 아레이오스 파고스 기적회의는 살인사건과 아테네의 신성한 올리브 나무에 관한 범죄에 대해 관한 재판권만 갖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 우열 행동을 이끈 에피알테스는 귀족들의 사죄를 받은 것으로 추정돼 암살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에피알테스가 줘서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습니다. 에피알테스를 이어받은 페리클레스는 배심원과 공직에 대한 보수지구를 통해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아테네의 민회 500여의 시민법정대에서 제사를 통한 제하를 철폐시켜 모든 시민을 단 한 푼이 서산을 갖지 못한 부산자 테데스라 할지라도 아테네의 모든 민주적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집정관과 장군이 될 자격을 보장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테네의 민주정이 완성되었습니다. 민주정으로 인해 아테네는 다른 국가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해 아테네의 정치는 여론과 시민의 지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확립된 시민 모두가 아테네주의라는 인식을 아테네인들에게 긍지가 됐다고 합니다. 고대 민주정 아테네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았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